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1월 6일 뉴스 바리케이드 뉴스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바에 마련되어 있는 뉴스 메뉴들 살펴보죠. 정부도 밀고 여당 실세도 밀었지만 교사와 학생이 거부했습니다. 왜곡의 결정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교학사 교과서. 전국 2,300개가 넘는 고등학교 중에서 교학사를 채택한 학교는 10곳 남짓이었고 그나마도 대부분 채택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수학의 정석 저자 홍성대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과연 유일한 교학사 교과서 채택 고등학교로 남을지 여부도 오늘 결정된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김육훈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대자보 한 장 붙일 때마다 100만 원씩 물어내게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일이 있었습니다. 중앙대학교가 파업 중인 청소노동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였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이른바 100만 원짜리 대자보를 학생들이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자보를 붙인 학생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최근 한 인터뷰 기사가 웬만한 특종보다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터뷰 주인공은 효암학원 최현국 이사장입니다.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라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반향을 불러일으킨 이유 특종의 진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류의 신부 문정현 신부입니다. 강정평화성당 협동조합에서 맛 좋은 감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감귤의 수익금은 강정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강정 감귤로 강정의 평화를 꼭 이루어주세요. 1월 중순부터는 한라봉 주문을 받습니다. 주문 문의는 010-6286-2131. 이메일 주소는 safejeju.daum입니다. 도와주세요. 강정아 너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골이지만 너에게서 온 나라에 평화가 시작되리라.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리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영민 PD와 함께 알아보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한겨레부터 보겠습니다. 일면의 기사인데요. 국정원 정보관이 이른바 IO라고 불리죠. 예. 국정원 정보관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서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문의한 사실을 국정원이 시인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최동욱 전 총장 찍어내기에 국정원이 직접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을 둘러싼 논란도 재현될 것 같습니다. 국정원은 국정원 정보관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 소문을 듣고 이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이제
사실인지 여부를 개인적으로 문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만 국정원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은 외에는 일절 관여한 바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어디까지 국정원의 말을 믿어야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또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국정원은 그럼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하느냐. 이번에도 개인적으로 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사안만 터지면은 다 개인적으로 한 일이다. 개인적 일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춘기 정권 아니냐. 개인적 일탈이 많은 걸로 봐서. 군도 국정원도 청와대도 하여튼 사건만 터지면 다 개인적 일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믿어야 하는지. 자, 한겨레가 이제 짚어봐야 될 몇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국정원 정보관들이 안보, 대공 업무와 무관한 일선 교육 현장까지 무시로 출입하면서 직무 범위와 무관한 소문의 확인을 시도하는 등 온갖 정보를 끌어모으고 있는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3가지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고위공직자의 혼외자 관련 소문은 국정원법에 정해진 직무 범위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 정보 어디에도 이것이 연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2번째, 강남교육지원청은 서울 강남 서초 지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189개 그리고 사설학원 6,610개를 관내에 두고 있습니다. 이곳을 드나드는 국정원 정보관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일선교육청에서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과 관련한 정보가 수집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유치원 아이가 박격포를 만진다든지 박격포를 제조해가지고 사회 불안을 이야기한다든지 고등학생이 말하자면은 대정부 전복을 꾀했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해서 정보 수집을 하고 다닌다. 국정원의 업무 범위 밖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정보관의 개인적인 관심이었을 뿐이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교육장의 말만 듣고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그러나 정보관들의 업무 관행상 그가 파악한 내용은 매일 작성하는 일일 보고 형태로 국정원 상부에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겨레는 짚고 있습니다. 자신에 관한 조난 자료를 작성하는 정보관의 요청을 거절하기 쉽지 않다고 공무원들은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교육장이 실제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했는지, 이건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이런 내용까지도 경과 보고 형식으로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 국정원의 관행인 것이죠. 국정원은 소문을 듣고 문의하고 답변을 들었을 뿐이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해명하고 있지만 이런 일련의 행위 전체가 국정원법 위반일 수 있다는 인식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에 정말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면은 얼마만큼 이 국정원이 쓸데없는 정보까지 수집하려 했는지 그 실상이 드러난 것이고요. 만약 어떤 모종의 계략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정보를 수집한 거라면은 국정원이 현 정부 들어서도 지금 국정원 개혁을 논하는 시점에서도 공작에 개입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는 지난해 6월 전후로 한 이게 시점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정부의 일입니다. 예. 워낙 국정원 댓글 사건이다, 대선 개입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모두 이명박 정부 때 이루어진 것을 착각하기 쉬운데 이 사건은 분명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그렇습니다. 또 최동욱 총장이 취임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겠죠. 네. 그렇다면 당연히 박근혜 정권의 일입니다. 자, 한국일보 신면을 가보면요. 청와대와 국정원이 최동욱 뒷조사 동시에 움직였나 이런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국정원 직원이 이 최모군 관련 정보를 문의한 시점이 조의영 전 행정관이 조희재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최모군의 가족관계 등록부 열람을 요청했던 지난해 6월로 알려지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최동욱 뒷조사에 나섰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닌 겁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시점만 보면은 청와대와 국정원 직원이
최동욱 전 총장 뒷조사를 위해 동시에 움직였다는 거 아니냐. 개인적 일탈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기 때문에 윗선의 존재와 조직적 개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청와대, 특히 대통령과 유관한 일이라면은 이건 대통령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봐야 될까요?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겨레 일면 기사인데, 머리 기사입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를 왜 만든다는 겁니까? 고임금, 과다복지, 방만경영, 이 코레일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수서발 KTX의 임금 체계는 이 코레일의 이런 고임금 구조에 차별화되는 저연봉으로 가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서발 KTX의 연봉이 코레일보다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코레일 내부 문서인 수서발 KTX 운영 준비를 위한 조직 설계 최종 보고서를 입수를 했는데, 이 수서발 KTX 자회사는 코레일에서 자리를 옮긴 전직자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0% 임금을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로 월 임금의 100에서 150% 정도 받아온 코레일과는 다르게 이 수서발 KTX 자회사는 200% 지급한다는 겁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리고 수서발 KTX 그 직원 대부분이 네. 본사 파견 인력입니다. 네. 본사 인력 파견해놓고 무슨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철도노조에 대한 그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구면 기사를 주목하게 되는데요. 자, 이번 철도 파업으로 이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모 씨 등 2명이 구속됐는데, 이거는 파업 시점에 그랬고요. 지난달 31일 파업 종료 이후에는 천안기관차 승무지부장 최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게 왜 주목되느냐? 자, 법원이 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그런 사유는요, 철도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루어져서 사업 운영에 큰 혼란과 손해가 초래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엄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에 앞서서 조합원 찬반 투표와 필수 유지 업무 인력 지정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코레일 이사회에서 수서발 KTX 법인을 분리한다면 그때는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여러 차례 예고한 바 있었단 말이죠. 그러한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루어졌다? 이런 사측의 주장이 타당하냐? 이런 점에서 법원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못을 박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철도노조 이제 노동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시킨 것입니다. 오늘 경향신문에 이 간접고용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네요. 여러 면에 걸쳐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제 제목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소개해드려도 아마 충분히 그 맥락을 이해하실 겁니다. 사용자가 사라져버린 고용급증, 노동자 절반이 간접고용직. 그러니까 이게 다른 기업의 용역 직원을 데려다가 이제 자기 업무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없는 겁니다. 실제 사용자와 또 그 자신이 속한 직장에서의 고용자가 다른 이런 상황. 이게 바로 간접 고용 아니겠습니까? 일감이 줄면은 사람 몇 명 잘라달라고 파견 업체에 전화만 하면 된다. 본사 고용 직원이면은 이 사실 사람 줄이는 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뭐 파견 업체에 전화 한 통만 하면은 사람 수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는 점. 이게 바로 간접 고용의 폐해입니다. 알바 천국 채용 정보 가운데 70%가 간접 고용 사원 모집이었다. 인력 공급업체 상위 33개사의 경우를 보면은 그야말로 간접 고용의 그 공룡으로 군림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수서발 KTX도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전체 임금 노동자가 한 1,600만 된다고 하죠. 절반 대 절반이 바로 정규직 대 비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이 비정규직 중에 이 간접 고용이 얼마나 되는가 따져봤는데 200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추산을 오늘 경향신문이 내놓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800만 중에 200만이 간접 고용이다. 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동아일보 사설을 오늘 보겠습니다. 이 교학사 교과서 관련한 그런 내용인데, 자, 이 조중동 새누리당 어떤 입장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10개밖에 안 되는 고등학교에서도 교학사 교과서 채택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싶은 학교가 9개 학교 아닙니까? 한 군데 빼놓고는 다 교학사 교과서를 포기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어떤 사설을 실었느냐. 어떤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인지는 순수하게 교육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나와 다른 견해나 나와 다른 역사관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편협한 태도로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역사 교육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정치적 노선이 같은 전교조 야권 좌파 역사 교육학교의 그 집요한 공격으로 결국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던 고등학교들이 두 손 두 발을 들었는데 이거야말로 편협한 태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수하지도 못하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보니까 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던 고등학교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욕설과 폭언이 쏟아졌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데요. 아니 조선 동아가 그만큼 교과서 갖고 장난치는 이른바 이 우파 역사학계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만큼 지적을 했습니까? 하여간 누구 보고 나와 다른 견해와 사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편협한 태도 운운합니까? 아니 역사학계의 그 같은 보편적인 정서를 갖고 이 좌편향이니 이렇게 못 박아서 결국 찍어내게 했던 금성교과서 퇴출시켰던 그런 주체들이 누굽니까?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나와 다른 견해나 사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편협한 태도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른바 조선일보식의 그런 논점들을 너무 부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이 돼야 얘기거리가 있지요. 너무 이 실질적인 그 큰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세력들과 상대해야 되는 현실도 참 비루합니다. 예. 그럼 앞으로는 이런 거 비중 좀 줄이고요. 예. 더 좋은 뉴스 많이 소개해드리죠. 오늘 준비한 소식 중에 좋은 뉴스가 없네요. 예. 중앙일보 12면을 보면요. 대학마다 요즘 그 학점 인플레를 손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육부의 그 평가도 있고요. 신문사들의 평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 학점 인플레를 선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점수를 짜게 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다 못해 이런 경우도 발생했네요. A 학점은 몇 %까지만 줘라. 이런 규정은 있어요. 그런데 D 학점, F 학점 몇 %까지 줘라. 이렇게 시달한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학칙이 없어요, 이거는. D 학점, F 학점 예를 들어 다 공부를 잘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학칙에도 없는 이런 지침에 따라서 D학점, F학점을 일부러 준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반교육적 처사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라도 교육부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립대가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중앙일보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작년 기억하십니까? 이 남양유업 대리점을 했던 어떤 분에게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어마어마한 욕설을 퍼부은 그 음성 파일 다 공개가 됐었죠. 자, 그 주인공, 이 욕설 파일을 공개한 분이 있습니다. 김웅배 씨란 분인데, 이분이 한겨레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반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 김웅배 씨는 안녕하신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혀 안녕하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남양유업으로부터 사과는커녕 배상 한 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10월에 회사와 대리점주 쪽이 함께 구성한 피해 배상 기구인 중재판정부에서 배상 액수를 결정하게 되지만 이번 달 22일에 말이죠. 김홍배 씨는 포기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남양유업 쪽에서 저에 대해서는 1원도 배상할 수 없다고 했고 제가 취급한 치즈는 우유와 달리 유통기한이 길고 대리점주 시절 판매 장려금 7,500만 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줄 돈 없다. 이렇게 남양유업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돈의 액수가 많고 적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거지요. 자, 아들이 대학 졸업반인데 아버지가 당한 욕설 음성 파일을 접하고는
충격에 빠져서 밤마다 이갈이 증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 용구를 끼고서야 잠자리에 드는 아들, 이 아들에게 이 김웅배 씨는 할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 마음에도 상처가 당연히 깊겠죠. 전 국민 앞에서 등신이 된 거죠. 동창회 나가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그래도 음성 파일을 공개한 것 후회하지 않는다. 밀어내기로 신용불량자가 된 대리점주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 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조선일보 기사 하나 정도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경희 사망설, 그러니까 장성택의 그 부인이죠. 김경희 사망설이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 실렸습니다. 정보기관에서 이런 이야기를 흘리고 있다고 하는데 자살이나 심장마비로 이렇게 판단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사실 조중동에 실리는 이런 북한 관계 기사는 대체로 좀 소설이 많고요. 신빙성도 없고 그런데 이건 일면에 이렇게 다뤘단 말이죠. 네, 뭐 정말 그러한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문 정리 잘 들었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감히 제가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진 않은데 제 기사는 괜찮은 기사고 중요한 기사인데 포털이나 다른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아요. 그 진실을 가리려고만 하는 언론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시대에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나빠지고 양극화되는 거에 언론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큰 자괴감이 들죠. 시사인 주진우 기자의 말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는 주진우 기자의 기사처럼 발로 뛰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한 뉴스를 전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으로 참여하실 분은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가 세상을 진보시킵니다.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어떤 뉴스 들어와 있는지 황준호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는 스튜디오에서 뵙게 되겠군요. 자,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던 북한이 이 남한을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으로 선회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이런 말을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앞으로의 북남 관계는 남조선 당국에 달렸다라고 하면서 역공을 폈습니다. 북한의 통일부 격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이 어제 대변인 논평을 냈는데요. 남한은 새해부터 북남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망발을 하고
북침 전쟁 연습을 강행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새해의 이런 모습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남이나 북이나 어느 쪽에서 관계 개선이라든지 뭐 정상회담 의향 이런 것들을 표하면 다른 쪽에서 좀 다른 말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 공방을 벌이다가 3, 4월에 긴장고조기로 접어드는 그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획기적인 태도 변화를 안 보인다면은 앞으로도 올해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북한 내부에 관한 소식이 몇 가지 있군요. 북한의 석탄 공업상이 림남수시에서 문명학시로 교체됐습니다. 네. 장성택 처형 당시의 판결문에서 석탄 등 지하 자원을 망탕 팔아먹었다 이런 표현이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그 장성택 처형의 여파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오늘 아침 신문에서 장성택의 부인이자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의 사망설을 보도했는데요. 원래 이 김경희가 원래 몸이 좀 안 좋았고 그리고 사이가 좋았건 나빴건 간에 남편이 처형됐고, 그리고 4개월간 모습을 안 드러냈다는 점에서 정보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사실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설령 사망이 사실이더라도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예.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그 이후에 국면을 미국이 봉합하는 분위기예요? 야스쿠니 참배 이후 열흘이 오늘로 지났는데요. 미국은 사실 초기에 실망이라는 표현을 쓴 후로는 덮는 분위기로 계속 몰아가고 있었는데 예. 주말을 지나면서 그 기조가 뚜렷해졌습니다. 미국의 헤이글 국방장관하고 일본의 오노데라 방위상이 토요일 저녁 때 밤에 전화통화를 했었는데 헤이글 장관이 이웃나라들하고의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을 증진시키는 조치를 취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에서 역시 실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음으로써 미국이 일본을 배려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요. 예. 그 질문을 안 받기로 했어요. 예, 윤병세 외교장관하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내일이죠. 워싱턴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하는데 기자회견을 하기는 하지만 질문은 안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준비해온 것만 읽고 말 것 같은데요. 미국이 한국 쪽에다가 미리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이것은 아마도 아베와 관련된 공개적인 언급을 꺼리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미국의 속내 이런 계산 속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윤병세 장관 외교부가 그런 요청을 그냥 받아들였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아베가 다시 포문을 열고 있는데요. 토요일에 자기의 지역구에 가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말하는 적국적 평화주의라는 표현을 또다시 강조했고 또 어제는 신사 2곳을 잇따라 참배했습니다. 네. 방글라데시하고 캄보디아에서 선거 때문에 소요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네, 특히 방글라데시에서는 반쪽짜리 총선이었다고 하더군요. 어제 야권의 불참 속에서 당국이 예정대로 총선을 강행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선거를 앞두고 최근 몇 주째 시위대를 향한 경찰의 발포와 또 화염병 테러 이런 것들로 150명 정도가 사망하는 사태가 있었고 선거 전날에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1990년대부터 선거일을 한 100일 정도 앞두고 내각이 총사퇴하고 중립내각을 구성하는 것, 이것을 의무화하는 헌법을 실행해 왔었는데요. 여당인 아와미 연맹이라는 곳에서 2010년에 그 헌법을 바꾸면서 그 조항을 빼버렸고 이번에 그것대로 중립내각 구성 없이 선거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를 해보면 방글라데시 국민의 75%가 중립내각 구성을 바라고 있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권이 국민들의 그런 불만을 지렛대로 해서 장외투쟁과 선거 불참을 선언했고 그러면서 어제 반쪽짜리 총선이 있었습니다. 네, 이건 문제 해결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예, 방글라데시에서는 의석이 총 350석인데 그중에서 300석은 직접 투표로 뽑고 나머지 50석은 현직 의원들이 선출하는 여성들로 채워집니다. 조금 이상한 형태인데요. 야당이 이번에 보이콧을 하면서 직접 투표로 뽑는 300석 중에서 154석은 여당 후보가 단독 출마한 상태라서 아와미 연맹이 1위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선거가 교착 국면을 푸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게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캄보디아에서는 선거 이미 치러졌고요.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나 보죠? 작년 7.28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하반기 내내 간헐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있어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시위까지 겹치면서 최근 들어서 시위가 굉장히 격렬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국방부가 통합 야당과 시위대를 겨냥해서
정부와 헌법 수호를 위해서 자기들이 어떠한 조치도 단행할 거다라고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내면서 전국이 급속히 경색되고 있습니다. 네.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업체들 예. 그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어요. 최근 노동자들의 파업 시위로 차량이 파손되고 회사의 차량이 파손되고 조업이 차질되는 등 이런 식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정확한 피해 산정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소송을 낼 거라고 합니다. 캄보디아에는 약 50개의 섬유 관련해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 진출한 기업들이 매우 영세한 경우가 많아서 파업이 있으면 뭐 어려운 상황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노조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한국식 노조 통제 방법까지 수출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라크 상황 좀 점검해 보도록 하죠. 예. 알카에다와 연계된 단체가 도시 하나를 장악했다. 이런 보도가 있군요.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라는 이름의 알카에다와 연계된 무장단체가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의 팔루자를 장악했습니다. 이 단체는 시아파인 누리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 정권이 수니파를 차별한다면서 지난달 말에 봉기를 했는데요. 이라크 정부군이 완전히 퇴각하면서 팔루자라는 도시 하나를 차지했습니다. 팔루자는 수도 바그다드에서 80km 남짓 떨어지는 곳인데 요르단에서 육로로 이라크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미군 점령기에도 수니파 저항 세력의 거점이었고 또 미군의 무덤으로 불렸는데 우리한테도 꽤 익숙한 그런 도시입니다. 네. 자, 이 시리아 내전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해요? 예, 이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라는 단체는 시리아에서도 정부에 대항하고 있는 알카에다 연계 조직하고 사실상 같은 단체인데요. 그렇게 보면 시리아에서 이라크로 내전의 전선이 확장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리아에서도 반군 내의 다른 세력, 이 알카에다 연계 단체가 반군 내 다른 세력을 공격하는, 즉 반군과 반군이 싸우는 형국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전 속에 또 하나의 내전이 벌어지는 그런 복잡한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주 서귀포시장, 우군민 제주지사로부터 이런 언지를 들었다고. 매년 6월 지방선거가 있는데 내가 당선되면, 즉 우군민 지사가 당선되면 네가 서귀포시장 더 해라, 즉 한동주 시장 당신이 서귀포시장 더 해라. 그러면 한동주 네가 서귀포 고등학교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솔직히 내면적인 거래를 하고 왔다. 내년 6월 달에 선거고 저도 내년 6월 말까지 임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래서 나가 당선되면 너가 서귀포시장을 더 해라. 그러면 네가 서귀포 고등학교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솔직히 내면적인 거래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한동주 제주도 서귀포시장이 전격 직위 해제됐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서귀포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우군민 지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 나에게 서귀포시장을 더 하라고 했다. 이러한 내면적 거래를 하고 왔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의 시장직 내면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우군민 제주도지사가 새누리당 입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에 우군민 지사는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았다며 발뺌. 그런데 또 녹취록이 공개됐으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일을 하실 때 지방정부의 버팀목이 절대 필요하다는 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함께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우지사가 같이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의기투합했고 이심전심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만난 적이 없다고 했으면서 일을 하실 때 지방정부의 버팀목이 절대 필요하다는 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한동주는 우군민을, 우군민은 박근혜를. 이상의 녹취는 제주 지역 언론 제주의 소리와 제이누리에서 따왔습니다.
네, 이 시각 주요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여권은 불통 이미지가 강했던 박 대통령이 대국민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부각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특검 문제, 남북관계 등과 관련해 진전된 입장이 나올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안철수 신당 세력에 합류했습니다. 이른바 안철수의 멘토로 불리다 2년 가까이 결별의 시간을 가졌던 윤 전 장관은 안철수 신당 추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국정원 정보관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에 요청한 사실을 국정원이 시인했습니다. 국정원은 그러나 정보관이 개인적으로 한 일이며 확인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서해 해양 과학기지 건설 문제를 놓고 한중 외교 갈등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한국이 서해 해양 과학기지를 건설해 배타적 경제 수역의 근거로 삼으려 한다며 이는 해양 주권을 장악하려는 꼼수라고 보도했습니다.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유일하게 채택한 것으로 알려진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오늘 오전 채택 철회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채택 철회를 요구하는 재학생들의 대자보와 인터넷 게시글을 학교 측이 삭제한 데 대해서는 전북교육청이 감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노조원 수백 명의 복귀 신청서를 받지 않고 무단 결근 처리했다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노조원 206명이 노조의 방침에 따라 복귀 신청서를 일괄 취합해 제출했으나 코레일은 개별 제출만 인정하겠다며 복귀서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새해 벽두까지 치고받던 여야 의원들이 속속 해외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법사위, 정무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등에 소속된 여야 의원들은 이미 출국했거나 곧 출국할 예정이며 환경노동위와 국토교통위, 복지위는 해외 시찰 계획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권력에 종속되거나 사장을 권력이 내려보내는 언론은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고 중요한 게 광고 아닙니까? 경영 때문에. 네. 대자본의 눈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이 어려운데 네. 이 국민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네. 정말 십시일반으로 네.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 언론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주류 언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를 기대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동아투이 선배들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숱한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정부가 검정 최종 승인을 내준 교학사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전국 2,300여 개 고등학교 중 채택이 확인된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그 학교도 오늘 채택 철회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교학사 교과서 사태, 이것으로 끝난 것인지 현직 역사 교사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신현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계신 김육훈 선생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육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예, 선생님. 예. 그 역사 교과서 채택 절차가 아직 완료된 건 아니죠? 사실상 끝났고요. 네. 이제 뭐 최종 집계 정도만 남은 상태입니다. 네. 오늘 전주 상산고등학교에서 그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던데. 예. 예, 그 상산고등학교 말고 다른 학교는 채택한 학교가 없는지요? 사실은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학교가 13개인데, 그중에 12개가 채택을 철회한 상태죠. 예.
대부분이 다 사립고등학교였던가요? 공립고등학교 2개 있습니다. 네. 그 공립고등학교 두 곳도 모두 철회를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동우여고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일부 보도가 됐던 것 같은데, 동우여고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사립학교고요. 네. 수원에 있는 학교인데, 같은 재단에 동원고등학교라는 학교랑 같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동우여고 여학생들이 대자보를 만들어서 교내에 부착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된 상태에서 동우여고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대자보 부착에 대해서 지지와 감사를 표하고 그러면서 교사들이 뜻에 따라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것이 아니라 네. 보이지 않는 곳에 압력이 있었다라는 양심선언을 하신 거죠. 네. 뒤에 이제 그 동원고등학교 학생들도 대자보를 부착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재단에서 채택을 철회한 일입니다. 네. 선생님 보시기에 교학사 교과서가 어떤 수준이라고 평가하시나요? 이념적으로 편향된 것도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보다도 이번에 학생들, 학부모들, 시민사회가 많이 반대를 한 것은 네. 수준 그 자체가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틀린 게 너무 많고 네. 고친다고 또 많이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또 얼마나 많은 틀린 게 있는지 아직까지도 장담이 안 될 정도의 이런 상황이죠. 네. 자, 교과서를 채택할 때 통상 그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사도 이렇게 반영이 되는가요?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교과서 채택은 거의 전적으로 그 과목을 담당하는 그 교사들이 맡아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여러 종류의 교과서를 검토해서 1, 2, 3순위를 정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제출을 합니다. 네. 그러면 학교 운영위원회는 이제 교사와 학부모 대표 그리고 지역사회 대표가 함께 참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거기에서 다시 순위를 조정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한 다음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은 학교장은 교사가 선택한 1순위 책들을 선정을 하는 거죠. 네. 그 이번 상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교사들이 추천해서 올릴 때는 1순위가 교학사였습니까? 그건 확인이 잘 안 됩니다. 뭐 나중에 이제 자료를 다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해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올릴 때 그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을 했느냐 네. 그렇지 않으면 동우여고처럼 교학사 책을 꼭 넣어달라는 사전의 압력, 사전 사후의 압력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엄밀하게 좀 들여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서류를 갖출 때는 그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들도 압력이라고 하는 건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서류를 갖출 때는 아마 교학사 교과서를 3순위 안에 넣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뭐 교학사가 이번 사태로 이번 교과서뿐만이 아니라요. 출판사 전체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지 않았겠습니까? 글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교학사가 교과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학습지의 판매가 많은 그런 출판사죠? 그렇죠. 참고서 그리고 교과서로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학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출판사입니다. 네. 그럼 교학사도 어찌 보면 피해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처음에는 뭐 교학사도 피해자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긴 했었는데, 예.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이 조성됐는데도 뭐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거나 테러 협박이 심하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자기들이 어떤 이 교과서를 펴내는데 책임져야 할 부분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면 네. 아마 국민들은 단순한 피해자로 바라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교학서 교과서 사태가 몇 달 동안 이어지면서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학생들도 많은 마음고생을 했을 텐데 예. 이런 시기가 그래도 좀 뭐라고 할까요? 긍정적인 의미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긍정적인 교훈을 얘기하기 전에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요. 네. 사실은 상식에 대한 어떤 이념을 앞세운 세력이 상식을 공격한,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상식의 수준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시간 동안 고생을 해온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모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사를 이념전쟁의 도구로 생각하는 분들이 이번 기회에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으로 끝이 날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더군요. 예, 사실은 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도 일단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국민들에게 반발을 사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좀 깨닫기를 좀 바랍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도 채택 처리 과정을 좌파 단체가 혹은 외부 단체가 개입했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학교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그리고 가까운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는 교학사 교과서를 못 배우겠다라고 거부한 일이거든요. 예. 이런 것까지 외부 단체의 개입을 운운하면서 마치 좌파 단체들 때문에 교학사 교과서가 이렇게 완패했다 이런 방식으로 반성을 한다면 다음에 또다시 이런 일이 있겠죠. 그렇지만 냉정하게 사실을 보면 마땅히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할 학생과 학부모는 자기들이 공부할 책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자격과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좀 냉정하게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분들한테. 네. 오늘 이런 시각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고요. 여건이 좋지 않은 와중에서도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김육훈 선생님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가짜 특종이 판치는 언론 환경에서 진짜 특종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특종의 진수 시간입니다. 모든 언론이 남들보다 앞선 그리고 정확하고 의미 있는 보도를 꿈꾸지만 그게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죠. 오늘은 특종에 못지않은 시의적으로 유의미한 화두를 던지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인터뷰 기사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미디어스 김한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주말 SNS를 뜨겁게 달군 어르신이 한 분 계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매체평지 기자를 이제 6년차, 7년차가 돼가는데, 인터뷰 한 편이 이런 반향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한겨레 토요판 1월 4일자였습니다. 20면에 이제 최연국 효암학원 이사장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노인들이 저 모양이라는 걸 잘 봐두어라 였는데요. 5일 낮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저께 낮 기준으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용한 횟수가 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보니까 한 3만 건을 넘어선 것 같더라고요.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어제 낮 기준으로 11,000건의 좋아요와 약 4,000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한겨레에서는 이후에 인터뷰 반향에 대한 후속 기사를 쓰는 등 채용국 관련된 콘텐츠를 모은 별도 페이지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가히 좀 신드롬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좋을 정도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연국 선생, 어떤 분입니까? 최연국 선생은 시대의 기인이었다, 이런 평가들을 받는 분인데요. 네. 과거 이제 민주화운동 시절에 민주화 인사들의 마지막 보루였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음무로 지원을 많이 하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는 세금 납부액이 전국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부자였다고 하는데 그 사업을 정리하고, 지금은 이제 경남에서 효암학원이라고 하는 사립재단을 통해서 학교를 하고 계신 분인데요. 그래서 이분의 거의 이 인터뷰 이전까지는 이분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화 인사들 사이에서만 이제 이름을 알고 이런 분이었는데, 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분의 삶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알려지고, 그 이후에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좀 어른의 부재에 대한 감성과 맞물리면서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인터뷰 기사에 나왔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재미 언론학자인 이진순 씨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진순 씨가 이 최연국 어른을 이분을 만난 이유가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른을 만나고 싶었다. 격동의 시대에 휘둘리지 않고 세속의 욕망에 영혼을 팔지 않는 어른이라면 지금 시대에 대한 따끔한 회초리든 날선 질책이든 달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라고 이제 인터뷰의 이유를 밝혔는데, 이 인터뷰가 이제 그대로 거의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최 이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 앞서서 이제 물었죠. 왜 그동안 이렇게 인터뷰나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냐라고 했더니, 나는 인터뷰를 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3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독지가라고 쓰지 말아라, 미화하지 말아라, 누구를 도왔다고 쓰지 말아라, 뭐 이런 조건을 달면서 이제 인터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몇 군데만 소개를 드리면요. 이제 유신 시절 쫓기고 핍박받는 민주화 인사들의 마지막 보루였다, 이런 이제 질문을 하니까 최 이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내 몫에 내 일을 한 것이다. 내가 했던 일은 사람이 많이 다치고 죽은 탄강이다. 절대로 칭찬받은 일이나 이름 나는 일에 끼면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뭐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이제 SNS에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한 재벌이 자기네 공장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것과는 상관없이 건국 이래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이 최 이사장의 이런 견해는 굉장히 좀 전복적인 것이죠. 자기가 탄광 산업을 했고 자기 공장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다쳤는데 내가 후에 이름을 널리 떨쳐서는 되겠냐, 뭐 이런 이제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또 개인 재산을 거의 사회에 환원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 탄광을 정리하면서는 10년치, 그러니까 근무한 날짜로부터 10년을 더 계산을 해서 퇴직금을 다 공제를 해주고 사업을 정리하는 걸로 했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인 재산이라는 게 어딨냐? 다 이 세상 거지. 공산당 얘기가 아니다. 재산은 세상의 것이다. 이 세상 것을 내가 잠시 맡아서 잘한 것뿐이지 그걸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다.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이제 공익재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 재산을 환원하는 이제 방식들이 일반적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런 것은 터무니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는 앞서 지지난 대선이죠. 대선에서 이제 자기 재산이 문제가 되자 공익재단을 세우겠다고 하고 있는 생색 없는 생색은 다 내면서 사실 이제 그 재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누구 건지 뭐 이런 거를 회의감을 갖고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엄청난 좀 화두 같은 얘기를 던지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최연국 이사장 인터뷰 내용 보면 지금을 떠올리게 되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일들. 불통의 시대, 또 역사 교과서 논란, 올드보이의 귀환, 이런 많은 일에서 소위 말하는 어른들의 역할이 매우 강하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추태라는 표현까지 쓰기도 하는데요. 이런 인터뷰 기획 의미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제 가장 크게 상징되는 말 중 하나가 이제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각 분야에서 한 30년대 태생들이 이제 활약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 것과 맞물려서, 역사 교과서 논란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회가 굉장히 좀 과거의 감수성, 퇴행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이제 일반 시민들이나 혹은 체감적인 지수가 굉장히 높았던 상황인데요. 그거와 맞물려서 이제 최근의 이슈로 보면 이제 역사 교과서 왜곡과 관련해서 이분하고 이제 굉장히 대척점에 서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수학의 정석으로 잘 알려진 홍성대 선생님이 운영하는 전주 상상고가 지금 유일하게 이제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학교 교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학교가 화제가 돼서 뿌듯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분의 이력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되는 진짜 어른의 의미,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소구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언론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사람 사이에 있는 사실을 논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상황이나 현재 우리가 부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반향도 그렇지만 굉장히 좀 유의미한 기획이었고, 어떤 시대를 고민하는 어떤 지점을 던졌다, 이런 평가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기술적인 측면을 좀 짚어보죠.
인터뷰 기사 제목이 주목도를 높이는 요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제목이 노인들이 저 모양이라는 걸 잘 봐두어라였는데요. 네. 이게 이제 뭐 노인이 아닌 사람이 얘기했으면 굉장히 세대 공격적인 얘기가 될 텐데 이 최 이사장의 얘기와 더불어서 이 제목이 가지고 있는 함축적 의미, 그러니까 차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못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최근의 역사적인 어떤 퇴행이라든지 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에서 노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대 주체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하지만 그들을 노인이라고 호명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불러왔는데 이분은 그것을 통째로 어떤 기존의 기득권을 노인이라는 제목으로 압축적으로 하면서 그것을 던지면서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문제가 어떠한 것인가를 좀 했고 이분이 아마 뭐 이 제목을 선택하지는 않았겠죠. 인터뷰를 하신 분이나 한겨레 쪽에서 제목을 선정했을 텐데 굉장히 좀 공세적이면서도 좀 화두가 될 만한 제목을 간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게 역설적으로 사람들에게 좀 이 더 큰 반응을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제목이 자칫 잘못하면 선정적인 제목으로 흐르기 쉬운데 인터뷰 내용에서 그 제목이 뽑힌 그 문구의 의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선정성 논란에서는 좀 비켜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노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그 아버지 세대에 대한 얘기, 그 얘기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원래 서울대 출신이십니다. 서울대 철학과를 다니셨는데요. 네. 아버지가 이제 탄광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KBS 연출 PD로 취직을 했다가 이제 다시 탄광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고 한 10년 넘게 탄광을 운영을 하셨었는데, 이분이 아버지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서 크게 사업을 일으켜서 독립운동가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셨었는데, 왜곡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성공 자체를 그리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부끄러운 시절에 잘 사는 것이 자랑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대목만으로 충분히 기존 기득권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혹은 더 가지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많이 되는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버지도 뭐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네, 아버지 그렇죠. 세대들도. 네. 그리고 노인들의 지금 모습을 잘 봐두어라. 네. 그거는 이제 우리 세대, 또 더 젊은 세대도 지금 우리의 아버지 세대, 노인 세대로 불려지는 그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기여를 한 부분이 있지만 본받지 말아야 될 부분들, 네. 그 부분들의 모습을 잘 봐두고 결코 따라하지 마라. 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안녕하십니까 대자보 상황과 관련해서 뭐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래서 이분의 얘기하는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대자보가 결국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누구를 향해 던지는 질문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세대에 기반해서 혹은 가장 성찰적으로 좀 대답이나 응대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반응들도 제가 SNS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이 어쨌든 기존의 기득권, 그리고 혹은 존중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세대들의 어떤 치부라든지, 그리고 그들이 뭐 이런 표현,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비들도 처음부터 썩지는 않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굉장히 젊은 세대들에게 큰 울림으로 던져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인터뷰 진행하신 이진순 박사, 네. 어떤 분이세요? 언론학 박사고 희망제작소 부소장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좀 재미난 이력을 가지신 분인데요. 80년대에 굉장히 열심히 사회운동,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이제 이른바 386 운동권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이 방송가에서도 좀 이름이 있으셨는데요. 이분이 장학퀴즈 출제자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장학퀴즈 작가를 오래 하셨었는데, 그래서 99년도에 386들이 제3의 정치 세력화를 모색하는 운동 조직을 꾸리다가 이른바 이제 룸사롱 사건이라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5.18 광주 참배를 내려가기 전에서 이제 룸사롱 사건이 나서 그 조직이 깨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으로 가셔서 언론학 공부를 오래 하시고 시민들의 미디어 참여 이런 쪽으로 논문을 하신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겨레에서 이제 이 인터뷰 꼭지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이 인터뷰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그 인터뷰와는 달리 굉장히 이제 치밀한 취재와 좀 꼼꼼하게 접근을 해서 그 익숙한 인터뷰이라고 하더라도 좀 이제 다른 부분들의 시각이나 관점들을 보여주는 이런 좀 성찰적인 인터뷰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이 인터뷰의 어떤 좀 완성도나 뭐 이런 거에 큰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동주 서귀포시장, 우군민 제주지사로부터 이런 언지를 들었다고.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는데 내가 당선되면, 즉 우군민 지사가 당선되면 네가 서귀포시장 더 해라, 즉 한동주 시장 당신이 서귀포시장 더 해라. 그러면 한동주 네가 서귀포 고등학교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솔직히 내면적인 거래를 하고 왔다. 내년 6월 달에 선거고 저도 내년 6월 말까지 임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래서 나가 당선되면 너가 서귀포 시장을 더 해라. 그러면 네가 서귀포 고등학교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솔직히 내면적인 거래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한동주 제주도 서귀포시장이 전격 직위 해제됐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서귀포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우군민 지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 나에게 서귀포시장을 더하라고 했다. 이러한 내면적 거래를 하고 왔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의 시장직 내면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우군민 제주도지사가 새누리당 입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에 우군민 지사는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았다며 발뺌. 그런데 또 녹취록이 공개됐으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일을 하실 때 지방정부의 버팀목이 절대 필요하다는 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함께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우지사가 같이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의기투합했고 이심전심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만난 적이 없다고 했으면서 일을 하실 때 지방정부의 버팀목이 절대 필요하다는 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한동주는 우군민을, 우군민은 박근혜를. 이상의 녹취는 제주 지역 언론 제주의 소리와 제이누리에서 따왔습니다. 네, 뉴스바 오늘 평소보다 좀 일찍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신 대로 오늘 방송사고가 있었죠. 아무리 여건이 열악해도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기조차 어려운 심각한 수준의 문제로 인식하고 사후 조치를 단단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더 나아진 모습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반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